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뜨거운 변수 단일화, 여야 할 것 없이 단일화 셈법 복잡합니다. 자, 야권은 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후보까지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권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자가격리 중이시라서 제가 못 뵀고요. 네. 네,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자, 여권 단일화 논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신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있고 그럴 테니까 네. 물밑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거는 몇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필요하다라고 좀 인정을 해왔는데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지지율이 정체가 되니까 네. 그리고 각 이제 범여권, 범야권에 이 뭉쳤을 때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적적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물밑 협상은 되고 있어요. 네. 물밑 협상은 돼서 각기의 협상을 만약 꾸민다면 누구를 대표 선수로 하자 이 정도는 돼 있는데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의 조건을 이제 몇 가지 얘기 드린 거는 있지요. 네. 당연히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세력 단일화 가지고는 힘이 안 붙는다. 시너지가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누가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책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가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21분 도시 공약 같은 거는 완전히 허구고. 허구예요? 네. 그다음에 수직 정원 같은 거는 완전 표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허구하고 표절입니까? 박영순 후보의 네. 지금 그래서 공약은? 그런 거는 전 만약 경선에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거는 철회하시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네. 박영선과 김진애가 둘이 공약을 놓고 수직 정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바로 수직 낙하합니까? 아니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미래 도시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스튜디오도 하고 그랬는데 박영선 후보가 가져온 거는 그냥 F학점입니다. 원적으로. 네, 거기다가 똑같은 얘기만 본인이 소화되지 않은,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는 마치 앵커가 똑같은 걸 외워가지고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고 특히 수직 정원에 대해서는요.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그게 뭐냐고. 그거를요? 그래서 그걸 박영선 후보한테 물어봐야지 왜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제 제기만 했고 그동안도 뭐 살금살금 문제 제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토론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겁니다. 자, 그 박영선 후보의 공약 나왔으니까 다른 후보의 공약도 좀 물어보겠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회 보시고 공약을 이렇게 쭉 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눈에 보입니까? 어떤 공약이 눈에 띕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안 되는 게요. 10년 전 올드 페이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구나 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가령 안철수 후보 75만 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5만 원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90년대에 200만 원을 지을 때도 10년 평균 연간 12만 원밖에 못 지었어요. 그래요? 그때는 계속 지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호흡열판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연간 15만 원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연간 10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50만 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죠. 근데 이 안철수 후보는 그냥 허공에다 찍겠다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나경원 후보도 65만 원 했기 때문에 비슷하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맹랑한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오늘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우상호 후보는 뭐 이제 지하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결정하는 데만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는 절대로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좀 제가 비판을 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완전히 SF. 제가 SF 영화, SF 소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SF를 현재의
정말 위기에 있고 네. 또 코로나 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있는 이런 절박한 현장에서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이 네. 그런 SF적인 그 호구를 들이댄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 도시공학 전문가고 다 전문가고 알겠는데 좀 누구는 좀 잘하더라, 괜찮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지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조종훈 후보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3자 단일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는 열린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박원순, 박영선 했을 때처럼 페어플레이 경선을 해야 된다. 예.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걸 네.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훈 후보하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정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정당 지지도도 솔직히 너무너무 낮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조정훈 후보가 네. 들고 나오는 의제는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어저께 토론을 거의 한 100분을 했습니다. 네. 110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대선에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대선에 나가는. 뭐냐면은 지금 주 4일제라든가 네. SH공사의 뭐 주식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국가적인 과제지 서울시의 이슈가 들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 후보하고 그대로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 네. 제가 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저기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거 다 한 번 더 얘기된 적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네. 3월 8일이 의원직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시간을 끌면 좀 그게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굉장히 늦게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후보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되도록이면 뒤에 밀고 짧은 네. 기간에 해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바람몰이를 하자. 예.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영선, 박원순 후보 단일화 할 때도 실제로 걸린 시간만 열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만약 그러고 싶었었으면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정말 밋밋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지난주에 끝냈었어야죠. 근데 그런 일정은 하나도 조율을 안 하면서 마치 저희 열린민주당은 한 번도 3월 8일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박영선 후보가 10년 전에 박원순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 박원순 후보 측에서 박영선 당시 국회의원의 직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배려는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요. 네. 만약에 그러면 3월 1일에 민주당 후보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월 8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경선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때 이미 결정이 된 거 저는 모든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네. 후보의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 날 결정이 되면 네. 한 2, 3일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그다음에 한 열흘 정도 하면은 적어도 15일, 18일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열린민주당은 그런 스탠스에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도 그런 스탠스고요. 저는 어떤 것도 각오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3월 8일까지 단일화를 못해도 자 김진애 후보는 서울시장을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저희는 오늘 저희가 얘기한 조건이 안 되면은 네. 단일화 자체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거는 모든 게 정치적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에 열려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합니까? 가령 저쪽에서 된 사람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모든 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완주한다.
그렇게 자꾸 네. 제 입에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네. 방송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럼 제 워딩을 그대로 네. 받아주십시오. 자, 그렇게요. 그러니까 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무튼 단일화에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된다면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열린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여 동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열린민주당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거나 우리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에서 한 8%의 지지율 이거를 그냥 그거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지요. 자, 가덕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제 여러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이니까 그날 전체 회의에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네. 유일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을 했고 가덕도를 만들면 태평양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부산에 있다. 예. 수도권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 이런 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예타라든가 네.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예. 이런 거는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토부에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 통과가 못 될 수가 있었어요. 전체회에서. 그래서 저는 왜 대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할 때 그때 최강욱 대표가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날도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대기했던 게 제가 만약 그날 합의가 안 되면은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열린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아니면 글쎄 국힘당이 손을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좀 빠르게 저는 조금 빠르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선거가 조금 더 달아올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더군요. 정의당에서는 아무튼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는 그런 좀 격앙된 저는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냐면 여태까지 심상정 의원님이 제기하신 거 여태까지 공항을 특별법으로 한 적이 있느냐? 그건 맞습니다. 인천공항도 국제공항도 특별법으로 안 했어요.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정책적인 결단이죠. 국가 사업으로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야당들이 반대죠. 아주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이기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탑5 안에 들었는데 또 이명박이는 그거 팔아먹으려고 민영화하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네. 제가 그거 18대에 다 막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김진애가 다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저쪽에 친박 세력하고 합해가지고 법안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애가 꿈꾸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김진애가 꿈꾸는 서울은요? 네, 제가 제 공약은 하나도 얘기할 기회를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대표 공약이 진짜 개발 그리고 역세권의 미드타운 그러니까 307개의 서울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대중교통을 하고 소셜 믹스를 만들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오아시스 서울을 만들자. 오아시스 서울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각박한데 여기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걸 하는 일은 한명숙 후보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쭉 추진해온 10분 동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 서울은 1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네. 이런 걸 놔두고 쓸데없이 21분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10분 동네가 훨씬 더 맞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해서 걷고 싶은 서울 그리고 오아시스를 느낄 수 있는 서울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서울 제가 저의 김진 에너지를 서울 시민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